안녕하세요.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.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? 한국인들 중에서 거의 3명 중에 2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.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거 시설로 따져보자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삽니다. 즉 우리는 우리의 천장과 바닥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살고 있습니다. 층간소음, 벽간소음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늘상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애초에 구조적으로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같은 거 소음 없앨 수는 없을까?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상당수는 벽식 구조로 바닥을 지어놨습니다. 바닥 구조는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 두 가지인데요. 아무래도 벽식 구조가 벽 전체를 다 공유하는 건데요. 아무래도 기둥만 공유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겠죠. 벽 면적 전체에서 소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. 80년대 한국에서 신도시 많이 지을 때, 그러니까 대량의 아파트를 빨리 지어야 될 때, 이때 벽식 구조가 아파트 건설의 표준 구조가 됐죠. 아무래도 빨리빨리 짓기 위해선 벽체를 세워서 벽체를 올리고 하는 게 더 쉬우고 빨랐거든요. 사실 벽식 구조가 기둥식 구조에 비해서 층간소음은 조금 더 취약합니다.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기둥식 구조가 층간소음에 있어서는 벽식 구조보다 한 1.2배 이상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왜 다 기둥식 구조로 넘어가지 왜 아직도 다 벽식 구조냐? 벽식 구조가 조금 더 골조비가 쌉니다.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벽식 구조의 평당 골조 공사비가 기둥식 구조에 비해서 한 24% 정도 골조비가 좀 싸다고 합니다. 국토교통부 자료에 봤더니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중에서 벽식 구조로 된 게 98.5%였습니다. 즉 최근 10여 년간 지어지고 팔린 아파트 거의 98.5%가 거의 다 벽식이란 얘기입니다. 아주 1, 2% 이런 것만 기둥식으로 지었죠. 그럼 1, 2%는 어딜까? 아주 비싼 아파트일까?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, 공시지가 기준으로 늘상 비싸기로 세 손가락에 꼽히는 한남동에 있는 한남 더 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이 아파트가 244제곱미터 기준으로 공시지가 88억이니까 거래되는 가격으로는 거의 100억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. 물론 244제곱미터면 이 아파트 단지가 한 600세대인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. 이거 말고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. 그래도 수십억씩 합니다. 비쌉니다. 근데 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소송이 있었어요. 층간소음이 심각한 문제여서 이것 때문에 입주민끼리 뭔가 협박하고 뭔가 싸우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부동산 거래 매물 정보를 제가 봤을 때 한남 더힐 정보에 이런 게 있었어요. 층간 소음 없는 호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매물이 있는데요. 한남 더힐처럼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도 층간 소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최근 10년,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공급된 대단지 아파트 98.5%가 벽식이라고 했는데 이 최고가를 자랑하는 이 아파트도 사실은 기둥식이 아니고 벽식이었습니다. 벽식이었고 아무리 최고급 자재를 써도 애초에 구조가 이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거기다가 그러면 벽식이면 다 층간소음 무조건 격화되냐? 아닙니다.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. 바닥, 천장 이걸 두껍게 하면 돼요. 근데 바닥과 천장을 두껍게 한다?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돈만 들어갔냐? 바닥이 두꺼워지고 천장이 두꺼워진다. 즉 한 층이 차지하는 층고 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. 한 층이 차지하는 높이가 높아지면 이걸 전체로 따져봤을 때 전체 총 높이는 정해져 있는데 건축을 할 때 한 층이 높아지게 되면 최종으로 따지면 전체로 따지면 이게 10층짜리라고 해도 한 층을 만약에 30cm만 더 높여도 10층이면 3m가 높아집니다. 3m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한 층을 못 지을 수 있는 겁니다. 이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건축법상에서 나와 있는 최저 기준, 이것만 넘어서면 돼 기준으로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최고급 아파트마저도 사실 분양 끝난 다음에 층간소음 발생해도 이거 시공사 책임지는 거 없잖아요. 다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. 애초에 구조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구조를 팔아놓고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
나몰라라. 개인이 다 신경 써야 된다. 문제 있죠. 거기다가 2022년에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,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접수하는 이 센터가 있어요. 이 센터에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접수 하루에만 100건이 넘는답니다. 하루에 100건.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. 층간소음.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뭐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. 근데 국토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바닥 충격음이 49dB입니다. 근데 환경부가 적용하는 기준은 낮에는 43dB, 야간은 34dB입니다. 환경부는 생활소음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고요. 근데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. 아니, 건물 지을 때는 국토부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통과되는데 막상 사는 사람들은 생활소음이니까 환경부의 기준도 맞겠죠. 야간 기준 34dB인데 국토부가 정한 시공사의 기준은 49dB이니까 차이가 좀 꽤 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,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. 부처가 좀 다르다는 것도. 그리고 아무리 이런 걸 가지고 시공사를 소송 건다고 해도 시공사는 법적인 책임이 아직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페널티를 좀 부과하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해서 뭔가 나온 게 있어요. 2022년 8월부터 사업 승인이 난 시공사를 대상으로 만약에 이 바닥 충격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사후 시공도 할 수 있거나 하겠다. 하지만 여기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미비한 상태이고, 그리고 어디까지를 바닥 충격음에서 손해를 책임져야 될 기준이냐, 이것도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. 뭐 벽식 구조를 건설비나 여러 가지 이득 때문에, 건설사 이득 때문에 벽식 구조를 했다. 오케이. 뭐 기둥식 구조를 못하는 거 오케이. 그러면 벽식 구조 내에서 소음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. 벽식 구조를 하고 천장 바닥을 두껍게 하고 하거나 아니면 기둥식을 하거나, 적어도 상품입니다. 아주 비싸게 사는 고급 상품입니다. 집은 이 비싼 상품을 팔아놓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선 팔면 안 되잖아요. 층간소음도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활 일상의 가장 흔한 트렌드 중에 하나죠. 사실 겪지 말아야 될 트렌드이기도 하고요. 이런 생활소음, 층간소음,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건가? 이것 때문에 사람끼리 싸우게 만드는 상황,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러라고 국토부가 있는 거고, 이러라고 환경부가 있는 거고,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됩니다.